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7장 2절 함수의 연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성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고,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함수의 극한이 일단 있는 걸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즉 함수가 x = a라는 한 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 두 번째 함수값,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가 하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점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어진 함수는 그 한 점 x =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주어진 함수는 그 정의 안에서 연속인 함수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에 대한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충족되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입시론 델타론법을 이용해서 함수 연속을 다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의 연속의 정의와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잘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값하고 함수의 연속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약속했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입시론 델타 방법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앞으로 리미트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거 임의 양수라는 얘기, 임의라는 뜻이었어요. 임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x-a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고 여기가 0보다 크면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거이면 fx 마이너스 여기가 l. 자,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만 지금 노란색 분필로 써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즉 극한이 있다는 얘기는 입시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 말인데요. 자, 이번에는 함수가 x =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값이 l이었고 함수값도 l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연속이죠. 줄여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죠. 즉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fa이고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x = a에서 연속이에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입시론 델타론법을 써서 표현할 텐데요. 이 문장하고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까요? 자, 임의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똑같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 x-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잘 보세요. 여기는 0보다 크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fx 마이너스 여기는 l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fa를 쓴 거예요. 함수값,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함수의 극한에 관한 정의고 이것이 함수의 연속에 관한 정의입니다. 두 군데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는 그 말이 없다는 것. 여기는 극한 l이지만 여기는 함수값이에요. 이 두 군데의 차이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함수의 연속을 입시론 델타론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이 밑에 문장을 써야 되지 위에 문장을 쓰면 안 돼요. 위의 문장은 x가 a에서 정의가 안 돼 있을지라도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인 경우에 대해서만 따져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x가 a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지만 여기는 a에서 함수값이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0보다 크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이 말은 절대, 여기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실수의 집합에서는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것 뿐입니다. 즉 x가 a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는 그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니까 여기다 L로 쓰면 안 되고 FA를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것이 함수 fx가 x =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말에 입시는 델타문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의한 식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도 이걸 물어볼 때가 있고 이걸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걸 잘 구별해서 답을 써야 되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속임을 보이라 했는데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니까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예제 3번 fx = x는 x = 1에서 연속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뭐 직관에서 금방 계산이 됐죠. 왜냐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1에서 함수값은 1이고요. 극한을 취하면 x가 1로 갈 때 1이니까 당연히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입시는 델타문법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x-1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면을 이렇게 말로 된 걸 수학 기호로 쓴다면 이렇게 화살표 2개를 써서 표현해도 됩니다. 그냥 문자로 쓸게요. 요거 이면 자, 이제 fx가 x죠. 자, 이제 여기 fx하고 함수값이잖아요. fx 그냥 fx를 일단 써볼게요. 그리고 자, 이제 1에서의 함수값 1을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f1을 그냥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서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면 충분하죠. 이런 델타 있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fx-f1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f1이잖아요. fx는 x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f1은 1을 대입하면 1이잖아요. 이것이 입시론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을 비교해 보면 그럼 델타가 입시론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선택하면 되는구나. 선택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델타를 입시론보다 더 작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델타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입시론 델타문법을 이용해서 x = 1에서 연속함수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4번을 볼까요? x = 3에서 불연속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불연속입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이 함수는 x = 3에서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극한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한은 구해지는데 x = 3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앞서 정의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5번은 입시론 델타문법을 이용해서 fx = x가 x = a에서 연속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임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여기를 이제 a라고 놨잖아요. 그럼 여기가 fa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했던 거. 그래서 여기가 a예요. 근데 fx가 x였고요. 여기다 a를 대입하면 a가 되니까 여기는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델타를 입시론에 놓으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입시론보다 더 작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fx = x는 x = a에서 연속함수가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예제 6번 입시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서 이 함수가 x = 1에서 연속임을 보이시라는 얘기인데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1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정의가 이제 이 틀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거기다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F1이잖아요. 여기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자, 이제 fx는 문제에서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1이에요. 1.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f1의 값이 2잖아요. 요 2를 대입하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요. 이게 f1의 값이에요.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바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건 한 번 더 계산하는 것 뿐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 잘 보면 이거는 3, 1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군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여기다 써볼게요. x 플러스 3의 절대값과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전에는 바로 결론이 나와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x-1을 항은 왼쪽에 있지만 x 플러스 3항은 왼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델타는 양의 어떤 P면 Q다를 만족하는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양의 실수값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가 충분히 작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 입실험 구간 안에 쏙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델타를 1억분의 1, 10억분의 1 이렇게 잡으면 확실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수식화시켜서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델타가 뭐 100만 분의 1이다 또는 1천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교 대상의 숫자로서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한 정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비록 쓰기는 1로 썼지만 뭐 이것이 1이 아니라 뭐 수십억 분의 1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과 우리가 다루기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냥 편의상 1로 정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일 델타를 1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x-1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얘를 풀어보면은 x-1이 1과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양변에 다 2를 더해버리면 x는 2, 여기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이 말로부터 x는 이걸 풀어보니까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요걸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계산이 되는데 얘가 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x 플러스 3은 이 식에다 3을 다 더해버리면 그 3보다 크고 5를 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3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델타가 1로 선택이 됐다면 그러면은 x 플러스 3은 5를 넘지 못했잖아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충분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1의 크기가 델타였다라고 했을 때 앞부분은 5델타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말 이해가 됐나요? x-1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P면 Q에다가 성립하게 되는 델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다시피 x-1의 크기가 이제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기껏해야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델타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뭐보다 작기를 원해요? 입실험보다 작기를 원합니다. 여기다 등호를 써도 되고요, 부등호를 써도 되고 입실험보다 작기를 원해요.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델타는 5분의 입실원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 부등식 성립하려면.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서도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델타가 나타나게 되면 가급적 작은 걸 잡아야 P면 Q에다가 성립할 확률이 높잖아요. 큰 걸 잡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1로 잡았는데 어떨 때는 델타가 5분의 입실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등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면 델타를 미니멈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과 5분의 입실은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하기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정하면 P면 Q에다가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처음에 공부할 때 약간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고차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차식이라면 금방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2차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델타를 계산해 좋게 1로 놨을 때 이거 1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1이라면 줄어들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앞서 얘기했었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런 값의 의미를 그냥 계산해 좋게 1이라고 하자라고 가정한 것뿐이에요. 대응을 시켜서.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의상 1로 쓴 것뿐이에요. 100만 분의 1이라면 여기도 똑같이 5 곱하기 100만 분의 1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루기 좋고 표현하기 편한 그냥 상징적인 숫자 1을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덩달아서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은 P면 Q에다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 좀 까다롭긴 해도요.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한쪽은 충분히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되는데 다른 한쪽에 x-1 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책에 보면 저자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다시 바꿔서 표시한 것이 있어요. x 플러스 3이 이거와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각부등식으로부터 x-1의 절대값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는 델타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요거 그 델타 플러스 4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델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x-1이 곱해지면은 여기에다가 델타가 하나 더 있고 델타의 제곱은 델타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이게 x 플러스 3이에요. 얘는 이렇게 됐죠. 여기 부등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그냥 등호 쓸게요. 델타 플러스 4 그리고 얘가 델타를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는 델타의 제곱 플러스 4 델타. 그런데 델타가 1보다 작은 1 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델타의 제곱은 당연히 델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4 델타 이렇게 쓰고 이건 5 델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5 델타가 다시 입실론보다 작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푸는 과정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델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답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도 좋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 7번을 볼까요? 여기서 예제 7번은 함수 fx가 x=a에서 연속이고 fa가 양수라면 x-a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양수가 있다 증명해보라 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활용합시다.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x가 a에서 연속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p면 q이다를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델타가 분명히 있어요.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말을 끊어도 되겠네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이 입시로는 양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문제에서 fa가 양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fa가 양수이므로 입시론을 다음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시론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fa를 놔도 충분하죠. 어차피 입시론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임의의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fa가 양수니까 2분의 양수로
결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입신을 이거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이 위의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x-a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면 fx-fa는 이제 입실원 대신에 2분의 fa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 거예요. 자, 이 부등식을 풀면은 fx-fa의 크기가 2분의 fa를 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fx-fa는 플러스 2분의 fa와 마이너스 2분의 fa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양 부등식의 각각의 변에다가 fa를 다 더해요. 여기는 fa를 더했으니까 2분의 3 fa가 될 것이고, 여기도 fa를 더하니까 2분의 fa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fa 자체가 양수니까 2분의 fa도 양수잖아요.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보다 크게 되는 양수가 델타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미 델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fx가 0보다 큰 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7번은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폐 구간 안에서의 연속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서 이제 여기가 폐 구간이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양 끝점이 포함되는 폐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왜 이걸 따로 정의하려고 하냐면 바로 극한 때문입니다. 자, 여기 왼쪽 끝점 A와 오른쪽 끝점 B에서는요. 잘 보세요. 원래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점은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은 있어도 이 좌극한은 정역을 벗어났으니까 여기는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B는 좌극한은 구할 수 있을지라도 역시 우극한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폐구간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다음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개구간에서 일단 연속이라는 조건, 다시 말해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모두 같다라는 조건은 개구간에서 앞에서 정의했던 그 정의를 모두 만족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끝점 A에서는 A에서의 함수값하고 그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극한, 즉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 돼요. 좌극한은 어차피 없어요. 즉 왼쪽 끝점에서는 함수값하고 왼쪽 끝점에서의 함수값하고 A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점 B에서는 B에서의 함수값하고 그리고 이제 B의 좌극한에서의 이 좌극한 값이 같기만 하면 돼요. 즉 여기는 우극한, 여기는 좌극한만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폐구일 때는 따로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건 뭔가 따로 정의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거예요. 개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고, 자 이제 이건 플러스 부호가 있어요. 우극한, 여기는 좌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폐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7장 1절 함수의 극한과 7장 2절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7장 3절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